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아들 한 명에 맞벌이 하는 대한민국 며느리입니다. 결혼 3년차에 시어머니의 독특한 사고방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연을 끊자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연 끊은 기념으로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밥상은 꼭 2개 차리는 그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입니다. 남자상과 여자상 2개씩 차리시죠. 차려서 남자는 방으로, 여자는 주방에서 먹습니다. 식구가 많은 편이라 한 번에 모이면 북적거림으로 혼수로 대형 식탁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따로 앉기에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식탁을 사냐며 싫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또 밥상 위에 밥그릇보다는 국그릇이 먼저 올라가면 야단이 나세요. 항상 밥을 먼저 담아 상 위에 올려놓고 국을 떠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죠. 단지 복이 나간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걸 알 까닭이 없는 저는 처음 시댁 가서 밥을 푸다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 말 대답도 못했네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명절 아침, 특히나 설날 아침엔 여자들은 절대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매일 머리를 감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자연스럽게 머리를 감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갔다가 싫은 소리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굽히기는 싫어서 그때부터 저도 할 말 했습니다. 어머님, 저 머리 안 감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 못 감게 하시면 왼종일 찜찜해서 명절에 음식도 잘 못할걸요? 라고 했더니 그 전날 밤에 감고 자라고 하시더군요. 부정을 탄다고. 반면 남자들은 아침에 감습니다. 그래도 전 꾸역꾸역 머리 감고 보란듯이 머리를 말립니다. 그리고 명절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발목을 다 가리고도 방 안을 쓸고 다닐 만큼 길어야 하고요. 명절에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여야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다른 치마를 입었더니 우리 어머니 난리가 나셨네요. 치마 길이가 무릎이었는데 다리가 다 들여다 보인다고요. 그리고 아들이 최고인 줄 아시는 시어머니. 우리 남편은 그나마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 설거지도 거들고 커피도 타서 한 잔씩 돌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저 따라다니시며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신랑을 잘 만나서 좋겠다. 우리 때 이런 건 상상도 못했다. 할머니 알면 난리 나지.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그러면 제가 말하죠. 어머님, 저희 때는 여자들이 다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남편이 저 이렇게 안 도와주면 결혼 안 했죠. 라고 맞받아치면 눈이 아주 돌아가리만큼 흘리기시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처가 식구랑 친하게 지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특히 형부가 처제에게 말을 놓는다고 노발대발 하십니다. 그럼 괜히 더 격없어 보이고 가까워 보인다고 말이죠. 그럼 제가 그래요. 어머님, 제가 말 놓는 거 아니고 남편이 말 놓는 거니 저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처가에 가서 무슨 요리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 밤새도록 그 음식을 만드십니다. 대표적인 요리가 만두예요. 그 손 많이 가는 걸. 그리고는 꾸역꾸역해서 아들 입에 넣어주시는데 그 어머니의 심리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친정 나들이 간다고 했더니 말귀도 못 알아먹는 아기. 우리 아들을 데리고 구구절절 말씀까지 하십니다. 외가에 가면 재미 하나도 없지. 그래서 가기 싫지. 가도 얼른 오고 싶지. 옛날 분이신지라 많은 걸 이해하려고 했으나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는 덕에 그럭저럭 넘어가려고 했으나 쌓이고 쌓이니 감당이 안 되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부글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사실 결혼식 때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었죠. 친정이 하는 모든 거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는 했는데 패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패백할 때 음식들 어찌 하시나요? 집에서 다들 만들어 가시나요? 저희 친정 엄마나 저나 패백 음식은 잘 몰랐으니 만드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그래도 알아보고 또 알아봐서 꽤 좋은 걸로 맞추셨었나 봐요. 패백할 때 시댁 쪽 친척분들이 차려놓은 걸 보시고 패백 음식 참 예쁘다 잘했네 등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시어머니 그러십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패백 음식이람?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지. 저건 돈 냄새밖에 안 나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희 집 손님들한테 얼마나 민망하던지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가 결혼식 지나고 선물을 드린다고 하시는 걸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일거주일투족을 다 알려고 하세요.
시동생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적금을 넣고 얼마를 생활비로 쓰고 지금까지 얼마를 모아놨고 오늘 저녁은 뭘 먹었으며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어머니께 전화로 보고를 하고요. 시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지라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어 우리 집 한 달 급여, 생활비, 벌어놓은 돈 이런 것들을 항상 궁금해 하십니다. 전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둘러대다가 하도 캐 물으시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한 아들이니만큼 믿고 그런 부분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게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며 저보고 싸가지가 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 무시하고 그냥 끊었네요. 그랬더니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시고 결국 남편하고 어머님이랑 대판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니 웬만하면 말대꾸 안 하고 싶지만 사사건건 절 불편하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시동생보다는 아마 저희 부부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 연봉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인가 시동생에게 뭔가를 자꾸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시어머니. 문제는 제가 사다 드린 선물들, 음식들 나중에 시동생 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아버님 쓰라고 사다 드린 면도기부터 하다못해 자그만 손수건까지. 아버님께서 약주를 좋아하시는데 친정 부모님들은 술을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가끔 선물을 들고 오는 고급 양주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저한테 들려 보내십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이 모셔놨다가 우리 시동생 명절에 처가에 갈 때 들려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내 손을 떠났으니 내 것이 아니다 여기려고 했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우리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건데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일절 안 가져갑니다. 우리 시동생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짠돌이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은 불굴의 한국인. 즐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못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게 적당한 선에서 즐기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짠돌이지만 사실 이것도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여하튼 저희가 가끔 외식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산을 항상 신랑이 합니다. 처음에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먹는 건데요. 문제는 10번을 외식하면 10번을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죠. 언젠가 시동생에게 서방님이 쏘시는 거죠 한마디 했더니 우리 어머니 발끈에서는 걔가 얼마나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 큰 곳은 아니지만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요. 동서는 교육직 공무원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회사 가서 돈을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퍼오는 줄 아시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들이 저 어릴 때부터 계속 맞벌이를 하셔서 우리 집은 집안일을 온 식구가 나눠서 하고 자랐습니다. 아빠가 청소하시면 저는 빨래를 개고 오빠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동생은 설거지를 하고 엄마는 음식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명절에도 온 식구가 둘러앉아 명절 음식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정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명절 음식 하면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시어머니 무슨 콩가루 집안인 것 마냥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이십니다. 집안일 하시는 친정 아빠를 아주 무능력한 사람인 양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서 남편이 편들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 씩씩거리면서 괜히 저를 한 번 더 흘겨보세요. 그러다 이번에 제가 영 끊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B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아까 전화와서는 저에게 대뜸 한다는 소리가 넌 평소에 애를 그렇게 춥게 입혀 돌아다니니? 하며 따지시더라고요. 지난 일요일에 남편이랑 아이랑 둘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남편이 이 한파에 아이를 집 앞 슈퍼에 데리고 가면서 실내복 바람에 그냥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봤나봐요. 안 그래도 저도 애 아빠한테 한 소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저는 외출 시에 항상 외투를 꼭꼭 입혀요. 그런데 그날 애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애를 외투도 안 입힌 채로 그냥 데리고 나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애 아빠한테 화가 나네요. 하고 말하니 갑자기 돌변해서는 남자들은 잘 모르니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 죽일 것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니 남편의 일이라고 하니 그럴 수가 있다네요. 안 그래도 애 독감으로 인해 잠도 못 자서 힘든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너희 친정 아버지가 지난주에 몸살 났다더니 애한테 옮긴 거 아니냐? 하네요. 친정 아빠는 그때 하루 정도 잠시 몸살 기운이 있긴 했지만 열은 안 났다고 B형 독감은 반드시 열이 난다고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B형 독감은 B형 감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친정 아빠가 B형 간염이신 걸 언급을 하네요. 이미 친정 아빠가 옮긴 거라고 답을 정해놨는지
자기 아들 혐의를 어떻게든 벗기고 싶은 건지 아이 아픈 거에 애먼 저희 친정 아빠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그래서 말해버렸어요. 진짜 어머니, 저 더러워서 며느리 못 해먹겠어요. 저 애가 좀 잘난 구석이 있으면 다 제 아들 닮은 거고, 뭐가 잘못되면 다 제 탓, 외가 탓이에요? 남편이 애한테 잘못한 건 다 괜찮고,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제가 하면 죽일 년인가요? 도저히 저는 어머니의 고리타분한 사상에 못 맞춰 드리겠으니, 오늘부터 며느리 없는 셈 치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어버렸네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한테도 전화에 불이 나게 연락이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랑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당연히 연을 끊을 거고 조금이라도 남편놈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 이판사판 다 이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 듣고도 제발 이 사람 좀 그만 못살게 굴어 하고 화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냥 못 넘어가겠어서 앞으로 시댁에는 절대 안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라네요. 소소한 거 정말 많아서 구구절절 여기에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계시는 바로 앞에서 제 아이에게 땡땡아, 외할아버지는 가짜 할아버지고 친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야 등등 개념도 없고 예의도 없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로써 사람 죽이고 옛날 마인드로 저 힘들게 하시는 거 꾸역꾸역 참고 살았는데 아이 아파서 예민할 때 이딴 소리를 들으니 정말 꼭지가 돌아버렸나봐요. 키가 171인 나에게 155cm인 60대 아주머니가 입던 혼옷을 잔뜩 갖고 와서 입으라 하고는 자기가 준 옷 안 입고 다닌다고 뒤에서 험담하던 시어머니고요. 안 맞다, 입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본인 주장만 하실 뿐 제 이야기는 안 들으세요. 시아버지 생일 자기도 까먹어 놓고 나중에 알게 돼서는 며느리들한테 전화를 해서 분풀이하며 그거 하나 못 챙겼느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지랄하면서도 정작 친자식인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던 시어머니. 나중에 제가 왜 친아버지 생일도 못 챙겨서 날 이렇게 욕먹게 만드느냐고 신랑한테 따졌는데 일하느라 바쁜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뭐 하려 하느냐며 저더러 미친 것이라던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누가 봐도 이상한 시어머니 밑에서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오래 참아왔는데 정말 이제는 다시 그 연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꿈에 나올까 무서운 노인네네요. 부기. 시어머니에게 지르고 난 뒤 정말 온 집이 발칵 뒤집혔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은 물론이고 동서에게까지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동서 말이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저 괘씸하다고 하는 말을 1시간이나 했더래요. 그 목소리도 걸걸하셔서 크신 분 이야기 들어준다고 동서 꽤나 힘들었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독감이 덜 나와서 해롱거리고 있는데 무작정 들이닥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더 화가 나서 문을 안 열어드렸고요. 당장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하자고 목 놓아 울었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가서 시어머니랑 대판 한 판 붙었나 보더라고요. 자기 아들 말이면 껌뻑 죽는 시어머니니까 아들이 이혼당하는 걸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이러면 나 이혼당한다, 내 인생 책임질 거냐 난리를 치니 결국에는 며느리 안 보고 사신다면서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대요. 정말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말년에 며느리한테 대접도 못 받으시는지 적당히 예의 차려주시고 기본만 해주셔도 저는 얼마든지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늘 저와 친정을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시고 자기 아들만 중하셨던 시어머니가 바란 모습이 이런 건가 싶어서 정말 허탈하네요. 진짜 다 정냄이 떨어져서 이혼하려고 맘궂게 먹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하는 액션에 저도 한번 참고 이혼은 보류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만 아니면 문제될 사이도 아니니까요. 이제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뵙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 시댁 가는 전날이면 체하고 전화 받고 나면 두통까지 오는 이 상황들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많은 용기를 얻었고 남편이 중재 역할을 다시 제대로 한다고 하니 앞으로 시모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댓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외할아버지 보고 가짜 할아버지라고 하다니 미친 할머니네요. 진짜 며느리돌이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저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화날 것 같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두 집안의 결합이라고 부모님이 한 분씩 더 생기는 거라는 걸 왜 모를까요? 어른이라면 본보기가 되셔야 하는데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만 한다면 저도 어른으로 모시지 못할 것 같네요. 잘하셨습니다.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 쭉 밀고 나가세요.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며느리라고 무시당해야 하나요? 힘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